내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정보 네모. 세모. 안녕하십니까. 네모세모 공식 정보남 천정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규리입니다. 네. 예, 자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알록달록한 단풍들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가을 산행에 나서는 분들 꽤 많으시죠. 규리 씨는 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별다른 계획이 없고요. 행사의 계절이다 보니까 좀 바빠요. 아. 네. 그런데요. 가을 산행에 나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만큼 또 미리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먼저 등산을 할 때는요. 장시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운동화보다는 통기성 그리고 방수성이 우수한 아하. 등산화가 꼭 필수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가을철에 일교차가 크죠. 네. 특히나 산은 날씨 변동도 아주 잦고 갑자기 비가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뭐 모자나 바람막이, 이 보온 장비들 많이 갖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비약과 간식도 챙기면 좋은데요. 산행 중에 또 부상을 대비하기 위해서 반창고나 파스 같은 거 비상약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만일을 대비해서 손전등이나 또 보조 배터리 정도는 좀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산행도 가야 하고 뭐 여행도 가야 하고 건강도 챙겨야 하고 할 게 참 많죠. 자, 그 중에서도 가을이 되면 옷차림이 또 가장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좀 멋져 보이고 싶은 그런 계절입니다. 변신을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변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푸릇푸릇한 나무들도 알록달록한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계절. 바로 가을인데요. 이 가을을 맞아 어울리는 옷과 당당한 자세, 그리고 좋은 향기로 이미지 변신을 꿈꾸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가을맞이 이미지 변신 방법, 지금 소개할게요. 이미지 변신을 위해 첫 번째로 방문한 이곳. 깔끔하게 꾸며진 인테리어에 알록달록한 천들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데요. 여기엔 더 다양한 색깔 천들이 놓여져 있는 걸 보니까 어떤 곳인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을 찾는 곳, 퍼스널 컬러를 진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퍼스널 컬러란 신체 고유의 4가지 요소, 전체적인 스킨색, 머리카락색, 눈동자, 혈관을 보고 이제 웜쿨을 진단을 하는데요. 나를 표현하는 단어, 뭐 귀여움, 상냥한, 뭐 자유로움, 뭐 도전적인 이런 형용사와 더불어서 신뢰감을 찾고 호감도를 올려주는 그런 컬러를 찾아주는 게 퍼스널 컬러 진단입니다. 내 피부에 딱 맞는 색상을 찾아준다는 이곳. 예전에는 20대 젊은 여성들이 주로 찾았다면 요즘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많이들 찾고 있답니다. 저는 평소에 검정색 옷을 많이 입고요. 화장도 좀 어둡게 하는 편인데 여기 와가지고 퍼스널 컬러를 진단받아서 좀 더 화사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서 오게 되었어요. 요즘 유행한다 하기도 하고 남자들도 많이 받는다 해서 저도 관심이 조금 생겨가지고 어머니 가신다길래 따라왔습니다. 퍼스널 컬러는 이론 교육도 중요한데요. 오늘 웜톤과 쿨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노란 베이스는 웜톤이고요. 블루 베이스는 쿨톤인데요. 우선 자신의 퍼스널 컬러를 이해하기 위해선 이론 공부는 필수. 먼저 첫 번째 단계는요. 자기에게 잘 어울리는 컬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컬러가 주황색과 파란색이라면 본인이 웜톤이면 주황색이 더 어울릴 거고요. 쿨톤이면 푸른색이 더 어울릴 겁니다. 좋아하는 컬러 안에서 잘 어울리는 컬러를 쏙 집어내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퍼스널 컬러를 진단하기 전 충분한 대화는 당연지사. 선호하는 컬러는 무엇인지, 심지어 라이프 스타일까지 꼼꼼하게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이번에는 컬러천 드레이핑 해볼게요. 어머님 이쪽으로 앉아주세요. 네. 이제 다양한 색깔의 천을 사용할 차례. 자신의 얼굴과 어울리는 색상의 천을 찾아내는 과정인데요. 원단의 색과 명도, 그리고 채도에 따라서 피부톤이 아주 미묘하게 달라지는 거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고객님 베스트 색상은 봄, 웜, 라이트입니다. 이렇게 밝고 연한 색이 너무 잘 어울리시고요. 피해야 하실 색은 어둡고 진한 데다가 탁기까지 있을 경우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오니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어떠세요? 어두운 색과 밝은 색 천을 대보니 확연히 차이가 나죠?
밝은 천을 댔을 때는 얼굴도 화사해 보이는데 어두운 색을 대니까 얼굴에 다크서클도 보이는 것 같고 어두워 보였어요. 그냥 좋아하는 색만 입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색도 따져보고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님에 이어서 이번엔 아들 차례. 과연 어떤 색이 잘 어울릴까요? 하고 밝은 색깔들이 어울리는 게 있고 안 어울리는 게 있다는지 전 처음 알아서 평소엔 저는 이렇게 밝은 옷만 많이 입었었는데 어두운 계열이 조금 더 날렵하고 잘 어울린다고 해서 좀 어두운 계열로 가을 됐으니까 좀 이렇게 사서 입어가지고 여자친구도 좀 만들고 하고 싶어요. 어머님이 퍼스널 컬러는 자신의 매력을 살리고 싶은 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특히 중요한 면접이나 사진 촬영을 앞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자신에게 맞는 색도 찾아봤으니 화장도 예쁘게 해봐야겠죠? 어머님 지금 어떠세요? 발 아프신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확실히 더 화사하고 더 예뻐 보이네요, 내가. 아들 어때? 진짜 화사하고 훨씬 낫다 이게. 그러니까 오길 잘했네. 아까 이분은 밝고 따뜻한 색이 잘 어울린다는 진단을 받았었죠? 어떠세요? 얼굴이 훨씬 밝아 보여요. 오늘 나만의 색깔을 찾아서 이제부터 화사하고 아름답게 나를 가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가을 완전 대변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랑 끝나고 바로 쇼핑하러 가려고 해서. 본인의 색깔을 찾아보세요. 강추입니다. 이미지 변신을 도와줄 두 번째 장소. 광주 충장로에 위치한 한 가게인데요. 스멜! 들어서자마자 향긋한 향이 가득. 이곳은 자신이 원하는 향을 직접 만들 수 있는 향수 공방입니다. 주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힐링 프로그램이나 재미있는 요소를 찾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커플 데이트라든지 직장인들 단체 위주로도 많이 방문하시는 편입니다. 살랑살랑 가을바람이 불 때면 단 하나뿐인 나만의 향을 만들기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특별한 향을 만들기 위해선 가장 먼저 좋아하는 냄새를 찾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11가지 향을 지금 차례대로 앞에 있는 향부터 시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향을 최소 3가지 이상은 골라주셔야 됩니다. 11가지 향수병에 담긴 향들을 하나하나 맡아보면서 꼼꼼하게 기록에 남기는데요. 수많은 향들 중 내가 끌리는 향이 무엇인지, 반대로 피하고 싶은 향은 무엇인지 원하는 향기를 찾아가는 작업들이 그저 신기하고 재밌기만 합니다. 시중에 파는 시제품보다 오늘 여기 언니 따라서 왔더니 또 다양한 이제 아로마 향수도 있고 해서 저만의 향수를 한번 찾아보러 왔어요. 오늘 너무 재밌네요.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 좋아하는 향을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써보려고 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11가지 향류 시향을 해보고 원하는 향을 지금 골라서 샘플 만드는 작업을 할 건데요. 좋아하는 향 3가지를 골랐다면 이젠 조합해볼 차례. 여러 가지 향이 섞이면 어떤 느낌이 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향료를 섞는 모습이 마치 어린 시절 과학 시간 같기도 하고요. 참 즐거운데요. 과연 어떤 향수가 탄생할지 기대됩니다. 평소에 과일을 좋아하고 과일향을 많이 좋아해서 복숭아 그리고 플로럴 가든 피치 블라썸 3가지를 골랐습니다. 저는 베이비 파우더 향이 나는 거랑 그리고 섬유유연제 나는 향이랑 그리고 과일 향이 나는 거를 골랐어요. 이 향을 조합해서 조금 달달하고 시원한 향을 조합해서 멋진 향수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손끝으로 전해지는 기대감 느껴지시나요? 선호하는 향에 맞춰 한 방울 한 방울씩 그 비율을 정해줍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라벨링을 해볼 거예요. 내가 오늘 만든 향이랑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스티커의 컬러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조향이 끝이 나면 향수를 담을 용기와 라벨지도 직접 만들 차례. 하나부터 10까지 나만의 아주 특별한 향수 패키지를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 저만의 향수를 찾은 것 같아요. 나만의 향수를 이렇게 가지니까 오늘 정말 날아갈 것 같고 기분 너무너무 좋은데요? 100점 만점에 99.99. 너무 잘 만들었어요.
오늘 또 오후에 이렇게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이 향수를 뿌리고 자랑하고 싶고 또 이렇게 마트나 이런 게 할 때도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뿌릴 것 같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이미지. 바르고 고든 자세를 갖고 있어야 당당함이 묻어져 나올 텐데요.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곳은 일상생활 중에 잘못된 습관이나 자세로 인해서 근육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많이 뭉쳐있는 근육들은 마사지를 통해서 근육을 풀어주고 약해져 있는 근육들은 운동을 통해서 바로 잡아주는 곳입니다. 현대인들의 고질병, 바로 목과 허리, 손목 통증입니다.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스마트폰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 건데요.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고 바른 체형을 통해 건강한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이들이 이곳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뭐 업무량도 많아서 굉장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데 어깨가 자주 뭉쳐요. 그래서 제 친구가 여기 한번 방문했다고 했는데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너무 좋았다고 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당당한 자세를 만들기 위해선 자신의 자세부터 어떤지 확인해야겠죠. 어깨 높이를 봤을 때 우측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능형근이 근육이 약해지면서 라운드 숄더가 좀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목어깨 쪽으로가 굉장히 많이 뭉침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체형 진단 방법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척추를 중심으로 우리 몸의 근육들이 어느 쪽으로 틀어졌는지 간단한 근육 테스트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하체 근육에서는 햄스트링이 가장 쉽게 피로해지는 근육이기 때문에 햄스트링 검사를 통해서 하체 불균형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고, 상체에서는 쉽게 피로해지는 근육이 회장근개입니다. 이 회장근개의 스트레칭 검사를 통해서 상체 불균형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진단이 끝났다면 본격적인 자세 교정에 들어갑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사람의 이미지는 물론이고요.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아파도 조금 참아야겠죠? 일반적인 마사지는 그 겉에 있는 손에 닿는 부분들을 많이 푼다고 생각하면 되고, 체형 교정은 손에 닿지 않는 깊은 심부 근육까지도 이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젊으신 분이나 증상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주일 정도 걸리시는 분도 있고, 이제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5, 6개월까지도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관리를 받지 않게 꾸준한 운동과 좋은 자세 습관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잠깐. 아니 이분은 체형 교정원에서 갑자기 워킹을? 혹시 걷는 것도 체형 교정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이분은 하체 근육이 불균형이 있어서 지금 걷는 모습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걷는 모습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단 말씀? 먼저 바르게 서주시고 엉덩이에다 힘을 주면서 살짝 이렇게 골반이 앞으로 나온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어깨가 살짝 펴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팔은 계란 쥐듯이 살짝 쥐어주시고, 이러면 이제 뒤에가 힘이 들어가죠? 배에도 힘이 약간 들어가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외다리 서기 한다는 생각으로 다리를 들어주시고 천천히 뒤꿈치부터 닫고 천천히 가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바른 자세로 걷는 법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여도 실제로 해보면 땀이 뻘뻘. 정확한 동작을 해야지만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덥고 이제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몸이 이렇게 좀 틀어져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받는 느낌이었고, 이렇게 몸을 바르게 걸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또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으실 때는 무릎과 골반 넓이의 3분의 1로 걸터 앉으시는 게 좋거든요. 바르게 걷기에 이어서 바르게 앉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다리는 11자 어깨 넓이로 벌려줍니다. 이때 발은 무릎보다 살짝 뒤로 가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골반은 앞으로 밀어주고 어깨는 활짝 펴주시는 게 포인트. 잘 아시겠죠? 앞으로 우리 모두 바르게 앉아서 내모세모 시청하자고요.
올바르게 걷고 올바르게 앉아있는 모습들을 훨씬 더 일상에도 적용을 시키면 건강한 나 자신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 지인분들과 가족들한테도 알려드리면서 함께 또 그렇게 이미지 변신을 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 가을 누구에게나 멋진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으시다면 오늘 전해드린 이 3가지 방법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환한 얼굴, 좋은 향기, 당당한 자세로 지금보다 더 멋진 나로 변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변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택 씨는 가을맞이 이미지 변신 중에서 뭘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체형 교정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예, 네. 이게 자세 하나만 바꿔도 당당한 또 멋진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개해드린 바른 자세법 통해서 건강하고 멋진 체형 만들기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의 첫인상 3초 만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와 또 전체적인 분위기로 이 사람이 호감형인지 아닌지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자신에게 잘 맞는 컬러와 향을 통해서 올가을 이미지 대변신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갑자기 생각나는데 규리 씨는 울산하면 네. 뭐가 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뭐 예. 중공업, 자동차. 네. 예, 울산에 한 번도 오지 않으신 분들 뭐 비슷하게 생각하실 네. 것 같은데 네. 고래가 있죠, 울산에는. 네, 예. 맞아요. 울산은 선사시대부터 고래 마을이었습니다. 울산 앞바다에는 고래가 정말 많아서 주민들이 고래와 함께 생활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현재 곳곳에 이 고래와 관련된 체험 시설이 아주 많아요. 아, 예. 고래요? 이렇게 실제로 이 고래를 볼 수 있다는 건가요? 예. 저 너무 궁금한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오늘은 고래 도시 울산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떠나자. 울산으로. 오늘의 여행지는 바로바로 울산. 선선한 날씨인 요즘이야말로 울산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시기인데요. 알수록 재밌고 볼수록 빠져드는 울산. 오늘은 울산의 어디로 여행을 떠나갈까요? 너무 신기하고 뭔가 조용하고 고즈넉한 느낌.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막 옛날에는 막 이런 골목도 막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오호라, 고래벽화가 있는 걸 보니 정인 씨 오늘 남구 장생포로 여행 가셨군요. 네, 고래 도시 울산을 대표하는 곳 바로 울산 남구 장생포인데요. 오랜 세월 고래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장생포. 이곳에는 아직 고래의 다양한 흔적을 만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추억의 고래 여행 열차 출발합니다. 뽀뽀. 자, 오늘은요, 제가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 여행을 좀 왔습니다. 근데 워낙에 넓어가지고 어디부터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일단 제가 오늘 가이드를 해주실 특별한 분을 모셨거든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래와 사랑에 빠진 도시 울산 남구를 책임지고 있는 스동욱 남구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야, 진짜 이 남구에는 굉장히 많은 곳들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일단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고래문화특구에서는 제가 어디부터 가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 남구에 소개할 곳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곳 우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는 전국에서 하나뿐인 고래를 테마로 하는 그야말로 고래문화특구입니다. 네. 사실 장생포가 예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경도시였고요. 그러다가 포경이 금지되면서 한동안은 도시의 활력을 잃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함께 우리 구청이 힘을 합쳐서 문화관광으로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한 125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은 울산 관광의 핫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고래문화마을에는 옛날 교복도 빌려주고 또 오징어 게임 같은 70대 추억이 담겨 있는 레트로 문화를 느낄 수 있기도 하고 네. 또 고래 바다 행선을 타면 고래를 직접 만나러 갈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실내 놀이터입니다. 웰리 키즈랜드와 미디어 아트를 체험할 수 있는 웰즈 판타지움도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야 될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제가 가봐야 될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 바로 옆에가 우리 고래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기 한번 가보실래요? 좋습니다. 고래 박물관부터 가볼게요. 고래잡이 전진기지였던 장생포에 지난 2005년 5월 개관한 고래 전문 박물관인데요. 작살 등 포경 유물 250여 점과 신물 크기의 고래 골격과 박제를 보관, 전시하고 있어 포경 전성 시대를 되돌아볼 수 있어 아주 유익한 곳이지요. 저희 박물관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1층은 특별전이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기획전시실과 장생포와 고래에 대한 전시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3층에는 우리 바다, 우리 고래에 관한 고래 골격과 돌고래 골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위한 체험할 수 있는 스케치존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재밌고 신기할 것 같은데요.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흥미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희 씨 너무 푹 빠진 거 아니에요? 오, 여기 뭔가 바닷속에 들어와 있는 거. 우와! 고래가 제 뒤로 지나가고 있어요. 오, 고래다. 눈으로 보고 사진으로도 남기고 정희 씨보다 더 관심이 많은 아이들인데요. 아마 오늘 좋은 추억이 되겠죠? 아이들이 평소에 관심 있었던 고래에 대해서 책에서만 보던 것을 그래도 박물관에서 관심 있게 볼 수 있어서 좀 더 뜻깊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고래 마을을 편안하게 둘러보고 싶다면 짜자잔! 모노레일을 타고 고래 마을을 한 바퀴 돌 수 있는데요. 2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장생포 앞바다도 보고 좋겠다. 우와, 대박. 와, 모노레일의 소리만 보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접 처음 가보는 모노레일을 타고 고래 마을에서 하차하여 마을을 둘러보고 중간에서 다시 승차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내려야죠.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와, 진짜 그 장생포 옛 마을의 모습들을 그대로 담아뒀는데 보시면 헌책방도 있고요. 다방도 있어 심지어. 와, 방에서 다방도 있고. 와, 여기 여러분 DJ 부스도 있어요. 뮤직박스. 여기 소개팅 하시나봐. 안녕하세요. 소개팅하러 오셨나봐요. 그 마을을 그대로 옮겨놨네요. 교복도 대여해주고. 우와, 음식점도 있어요 심지어. 되게 오랜만에 보는 철가방. 음식 파나요? 우와, 자장면이 450원. 선생님 질문 있어요. 이곳이 바로 장생포 국민학교 아닙니까? 국민학교의 생생한 옛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말타기 놀이, 오징어 게임, 달고나 만들기, 고무줄 놀이 역시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놀이가 많은데요. 이야, 이거 참 재밌었는데 말이죠. 기억난다. 어머나, 잘한다. 다들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잘하시네요. 우리 했던 거. 아, 진짜요? 네. 옛날 실력이 좀 나오시는데요. 그 노래가 뭐지? 어쩌고 저쩌고. 고래 이 옛날 문화마을도 처음 오고 울산 자체를 처음 왔어. 둘러보시니까 네, 어떠세요? 와서 지금 처음 봤는데 옛날 우리 세대 생각나네. 꼬무줄 놀이 하고 우리들 추억 노래하고 이거 있잖아. 새마을 운동,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지 마 이런 거. 정감 있네. 옛날 생각도 나고 우리 애들은 전혀 이제 상상하지 못했던 시대니까 또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울산이 뭐 기업 도시라는 이런 이미지가 많이 굳혀져 있는데 울산 이제 구석구석 잘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장생포 박물관이라든지 뭐 대항한 공원이라든지 좋은 곳도 많으니까 울산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놀러 와 주세요. 놀러 오세요. 고래마을까지 둘러보고 즐기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재밌네요. 총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 여기 지금 볼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우리 아이들만 고래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도 덩달아 신이 나서 막 놀다 보니까 이 시간이 돼버렸어요. 너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고요. 이제 좀 돌아볼 대로 돌아본 것 같은데 또 뭐 하면 될까요? 네, 뭐 이렇게 끝내면 울산 남고를 할 수 없겠죠. 오. 네, 우리 양정희 리포터님 퀴즈 하나 낼까요? 퀴즈요? 네. 어떤 퀴즈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잖아요. 네. 그럼 대한민국 산업 수도는 어디일까요? 이건 너무 쉽죠. 제가 또 울산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산업의 수도 하면은 당연히 울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울산이죠. 네. 특히 우리 남구는 1962년 우리 대한민국 산업화의 출발을 알리는 울산공업센터 기공식이 열린 곳이기도 합니다. 네. 국가자주경제재건의 원대한 구상 아래 혁명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둥이 될 울산공업센터의 기공식이 지난 2월 3일 3만 원 기아리는 역사의 증인들이 모인 가운데 경상남도 울산만에서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업계획에 따르는 도시계획과 관광시설도 마련될 것입니다. 그 역사적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고요. 그러던 중에 우리 근처에 그러니까 기공식장 근처에 거의 쓰지 않는 버려진 냉동 창고를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곳에 새로운 가치를 담아내자. 20여 년 동안 폐건물로 방치돼 있던 냉동 창고가 이렇게 멋진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야, 정말 멋지죠? 특히나 울산공업센터 기공식 기념관도 자리를 잡고 있어 울산의 성장 과정도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배움의 터전 아니겠습니까? 브라보 마이 울산! 장생포는 고래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지만 이곳에 들러서 공업도시 울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모르고 오셨던 분에게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던 그동안의 발전된 모습을 여기서 한번 다시 보시고 느끼고 그렇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장생포 문화창고에서는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시나 창작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갤러리와 테마 공간이 있고요. 고래벽화 등이 그려진 시민 창의 광장과 갤러리, 소극장과 북카페 등이 마련돼 있는데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가들에게는 창작의 활동을 펼칠 공간을 제공하니 이 어찌 사랑받지 않을 소냐. 10여 년 전에 한번 여기 왔었는데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어떤 게 변했을까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고래 박물관도 그때 왔을 때랑은 너무 많이 변해갖고 뭐 사진 찍기도 좋고 뭐 빈 공간들을 이렇게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도 너무 즐거운 시간 됐습니다. 여행에서 만난 새로운 문화 공간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는데요. 장생포 문화창고는 많은 이들에게 기쁨이자 즐거움을 주는 문화 보물 창고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네요. 산업화 위에다가 문화예술을 대해서 복합 문화공간을 탄생시킨 게 바로 이곳 장생포 문화창고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또 일상에서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해서 개관 2년 만에 28만 명이 방문해 주시기도 했고요. 특히 6층 북카페는 정말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보는 그야말로 노을 맛집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요.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시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전시와 공연 그러한 것들이 풍성하게 열리는 문화창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는 진짜 고래를 만날 시간. 여러분 소리 질러! 유후!
안녕하세요. 고래바다 여행선을 타보겠습니다. 오, 너무 설레요. 이걸 타고 이제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나 이렇게 큰 배는 진짜 오랜만에 타는 것 같은데. 고래바다 여행선은 장생포항을 출발하여 강동 해역을 비롯해 간절곶 해역, 동구해안, 진화 앞바다 등 4개 코스로 운항하는데요. 울산 앞바다 뷰까지 볼 수 있으니 좋다 좋아. 역사 깊은 울산항을 둘러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니까요. 울산의 공업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온산항 뭐 입항하다 보면 오른쪽에 현대 미포조선 그다음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을 하는 그 선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울산 장생포의 랜드마크 여행답게 배 내부도 정말 멋진데요. 그런데 1년 365일 중 고래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날이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정희 씨, 오늘 느낌 왔어요? 다들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고래 보나요? 설레세요? 물론 설레죠. 바다를 보러 간다니까. 행운이 좀 있어서 고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날씨 좋다. 오늘 날씨까지 완벽해서 고래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했지만 아쉽게도 고래를 만날 수는 없었는데요. 아쉽죠? 아쉽지만 우리에게 시원한 울산 앞바다를 마음껏 눈에 담을 수 있으니 이 또한 좋지 않습니까? 속이 그냥 뻥 뚫리네요. 하나, 둘, 셋. 고래 탐사를 하기 위해서 여행선을 승선했는데 아쉽게도 보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입장권을 무료로 주거나 관람료를 할인해 준다고 해요. 일단 대구와 이제 보는 볼거리들이 달라가지고 되게 좀 신기했고요. 다음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래를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이렇게 달래볼까요? 정말 많은 고래가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랄게요. 뭐 울산은 뭐 노잼 도시다 뭐 그런 이야기들 SNS에서 많이 돌고 할 때 게다가 속도 상하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와보신 분들은 울산에 와보신 분들은 다시 오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네모세모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자연과 도시 또 산업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울산 남구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한번 꼭 찾아오셔서 또 이런 분위기를 또 꼭 느끼시고 또 힐링도 하고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놀거리, 즐길거리, 뭐 볼거리 가득한 꿀잼 관광도시 울산 남구입니다. 꼭 놀러 오십시오. 더 이상 울산이 볼거리, 놀거리가 없다는 편견을 넣어도 남구의 고래마을 특구만 여행해도 하루가 이렇게 알찬데요. 오면 반할 수밖에 없는 울산의 고래 만나러 지금 놀러 오세요. 네, 울산 남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구청장이 직접 추천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저도 울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몇 번 가봤는데요. 영상을 또 다시 한번 보니까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전국에 하나뿐이죠. 고래를 테마로 하는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의 매력을 다 즐기셨다면 태화강 국가정원에도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저도 가봤는데요. 정말 걸으면서 힐링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울산의 자랑, 대한민국 국가정원 2호 태화강 국가정원 정말 좋죠. 주변에는요 도심 속 최대 철새 도래지인 3호 철새 대숲과 철새 홍보관도 있는데요. 함께 둘러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나니까 울산 정말 매력적인 도시 아닙니까? 아유, 그러네요. 알면 알수록 빠져들고 보면 볼수록 또 보고 싶어지는 우리 네모세모 같은 매력을 가진 울산인데요. 예. 어디로 놀러 갈지 고민 중이시라면 고래가 사랑하는 도시 울산으로 여행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울산에 이어서 이번에는 양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맘때쯤에 양양으로 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아니, 왜 그러죠? 네. 양양하면 뭐 서핑 이런 게 좀 유명한데 가을에 이렇게 서핑 즐기시려고 그렇죠. 그러시나? 여름도 지났는데 왜 양양인가 네. 다들 그러실 거예요. 네. 자,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요. 먹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것. 뭘까요?
알 것 같아요. 송이버섯. 정말 네. 유명하죠. 양양송이. 자, 매년 가을이면 화두에 오르는 임산물 바로 양양송이입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1kg에 한 1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1등급 양양송이 1kg 공판 가격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60만 원대를 웃돌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비싼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정말 귀한 음식입니다. 산속의 보물 양양송이, 송이의 이모저모를 만나러 떠납니다. 인구 3만 명이 안 되는 소도시에서 연간 1,600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도시로 다시 태어난 양양. 이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다. 양양은 바다뿐만 아니라 산도 멋들어지게 있어 가을 향취를 흠뻑 느낄 수 있다는데요. 가을이 깊어가는 산, 오직 자연에서만 얻을 수 있어 더욱 귀한 송이의 이모저모 함께 만나보시죠. 버섯 중에서 최고의 몸값 자랑하고 자연이 내어줘야만 얻을 수 있는 귀한 산물 송이. 그중에서도 단연 양양송이가 최고로 손꼽힌다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 상품성을 인정받아 2006년 양양송이는 임산물 최초로 지리적 표시지에 등록됐는데요. 양양에서 난 송이라면 이곳에서 감별사의 매의 눈을 통해 등급이 나눠집니다. 좋은 거 가지고 오셨어요? 잘 나오실 것 같아요? 전국? 이게 전부 다 A급이지, A급. 내가 다른 때를 A급 안 해주면 안 돼. 아유, 내가. 채취한 송이가 감별사에게 전해지기 직전 좋은 등급을 예상하시며 한껏 들뜬 어르신. 요즘 이곳에서는 모든 생산자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송이 하나에 울고 웃고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만도 하다 싶은 게 1년을 꼬박 기다려 가을이 정점에 들어선 지금 딱 한 달만 송이를 채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름철에 비가 좀 많이 왔어가지고 이제 생산자분들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송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원래 좀 적절히 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9월달 기온이 좀 높은 편이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송이가 계속 줄고 있는 경향이 보이고 있고요. 작년 9월이랑 비교했을 때 올 9월달은 확실히 좀 송이가 많이 안 나왔고 작년에 저희가 공판을 10월 초에 종료를 했는데 올해는 10월 초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송이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까지만 해도 수확량이 적어 생산자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데요. 다행히 올해 송이의 채취가 10월 중순을 넘어서도 계속 이어지면서 이미 4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니 좋은 송이 고르는 방법이 궁금해지는데요. 송이 등급은 이제 크기랑 무게 같은 걸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송이 가시 벌어진 상태를 가지고 1등부터 이제 등회까지 구분하고 있고요. 1등은 8cm 이상 그리고 가시 벌어지지 않은 것, 2등은 가시 좀 벌어지고 8cm 이하인 게 이제 2등으로 들어가고요. 3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가 작은 상태에서 송이가 생장을 멈추면은 가시 조금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장을 멈춘 송이들, 그러니까 6cm 이하에서 생장을 멈춘 송이들이 3등이 되고요. 1, 2등들이 이제 가시 많이 벌어지게 되면은 4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포함되지 않은 구분 짓기 좀 어려운 그런 상품들은 다 등회로 이렇게 열애가 되고요. 사실 송이의 효능과 맛은 등급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 갑, 등회품을 찾는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등급이 뭐 그 한정돼 있으니까 내가 받고 싶은 등급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선별사가 있는데. 만족하세요 오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요만큼 받았으니까 내일은 더 좋은 상이 찾으러 또 갈 거예요, 산으로. 다음 날 아직 깜깜한 이른 새벽 더 좋은 송이를 찾아 떠난다는 어르신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침에 가면 기분도 상쾌하고 좋고 또 송이가 해 뜨기 전에 보면 잘 보여요.
올라오는 게. 그래서 일찍 가죠. 갔다 와서 또 집에 여러 가지 뭐 가정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런 속더위 속에서 어떻게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 그 송이 나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나무 밑에 가서 찾는 거지. 송이는 소나무 숲에서도 골이 깊은 능선이나 경사가 가파른 곳에서 더욱 잘 자란다는데요. 여기 있잖아, 여기 안 보이지? 아, 가면 어떻게 저게 보여?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댕김이 하도 봐갖고 이제 딱 보면 알아요. 서식지는 이 나무에 얘가 이제 뿌리에 포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이 형성이 돼, 이렇게 쭉 송이 나는 곳이. 여기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이제 항상 거의 매일 해마다 나고, 이게 이제 밀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밖으로. 이쪽 안쪽에 났던 자리는 이제 안 나는 거예요. 그 전에 났던 자리는 밖으로 밀려서 나가면서 나고, 아니면은 여기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서 나고, 이런 식으로. 어느덧 동이 트고 귀한 송이를 찾기 위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어저께 안 보이던 게 오늘 보이고 뭐 이렇지. 송이는 기후에 민감해 재배가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죠. 예민한 송이 만나러 가는 길조차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싹 해가 됐네. 여기 사람들이 아무나 와서 캘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캘 수 있는 건 아니죠. 자기 개인 소유 산에 타인이 들어와서 캐가면 절도예요. 절도인데 이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남의 산에 들어가서 불법으로 막 채취해 가는 거예요. 누구나 숲을 즐길 수는 있지만 송이는 아무나 채취할 수 없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요게 한 몇 등급 정도 나오겠네요? 2등 아니면 4등. 이거 근데 꼭 이 나무로 이렇게 캐는 이유가 있어요? 나무는 저항성이 없잖아요. 쇠막대기나 이런 걸로 캐면은 땅에 부담을 주는 거죠. 어떤 균 같은 것도 묻을 수가 있고 해서 꼭 나무로 이 송이를 캐야지 여기에 대한 그 어떤 병충해 같은 거나 땅을 망가뜨리는 이유가 없잖아요. 자연 그대로의 땅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로 캐는 거예요. 금속 물질을 사용해 송이를 캐면 송이의 균사와 포자가 죽어 다시는 그 자리에 송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송이 한 5cm 전방에서 밑으로 캐갖고 이걸 흔들면서 뽑아 올리면은 얘가 이렇게 뽑아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흙을 살짝 털어가지고 이 송이 보관통에다가 보관을 하면은 이렇게 잘 보관이 돼서 명품 송이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때 송이 군락지 발견. 좋은 등급으로 예상되는 송이들이 눈에 제법 보이는데요. 오늘 캔 것 중에서 등급이 얘 가장 좋은 등급이네. 아 얘가 예. 버섯의 크기라는 건 균일해야 되는 거야. 미스 코리아가 균일해서 선발 기준에 들어가잖아요. 얘도 이제 그런 균일한 게 있어야지 기준을 잘 받을 수 있고 또 품질을 잘 관리해 줘야지 등급도 잘 나오고. 생김새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 예쁜 모양의 송이를 보아하니 오늘 송이 채취는 대성공. 귀하다는 명성 자자한 송이. 귀한 만큼 또 쉽게 맛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송이죠. 보이시죠? 양양 자연산 송이랍니다. 와, 이렇게 큰 송이로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 국수는 이제 이렇게 송이를 삶은 국물에다가 송이를 직접 넣어서 이제 향을 넣는 것이 아니라 송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송이 향이, 송이 냄새가 난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 집에요. 귀한 식재료 송이와 서민 대표 음식 칼국수가 만났습니다. 손님 마음을 사로잡다 못해 훔쳐버린 오늘의 주인공 송이 칼국수. 살면서 수없이 많은 칼국수를 먹었다 자부하지만 송이 칼국수의 그 맛이 그려지는 듯 그려지지 않는데요. 이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걸? 향이 많이 나네? 하고 쫀득쫀득하면서
그죠? 이렇게 송이를 많이 넣어준 집이 없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여기 안 오시고 어딜 가시나? 아유, 저는. 진한 송이의 깊은 맛과 품격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맛. 조금 오버해 보약 한 첩을 먹는 듯한 기분이 든다나 뭐라나. 양양에 오시면 송이 칼국수 꼭 드시러 오세요. 이걸 드시면은요. 송이 향이 천연 가다시피 우리도 천연 살 수 있어요. 꼭 오세요. 많이 많이 드시러 오세요. 맛과 영양을 가득 채운 송이 칼국수. 송이 하나로 흔하디 흔한 칼국수에서 귀한 별미가 됐습니다. 향이 너무 좋아요. 송이 칼국수에 이어 송이 요리에 별미 중에 별미가 있다는 소식에 찾은 이곳. 요리조리 살펴봐도 송이는 물론 버섯 종류의 반찬조차도 보이지 않는데요. 돌솥밥 위에 꽁꽁 숨은 송이 포착. 진한 향과 단단한 육질을 자랑하는 영양 만점 송이 돌솥밥은 뜨거운 돌솥만큼이나 그 인기도 뜨겁다는데요. 제가 보물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제 딴 송인데 사실은 완전 송이가 요즘 금값이잖아요. 제가 여기 대물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어제 바로 산에서 내려온 겁니다. 너무 예쁘죠? 양양송이는 바닷가에 근접해 있어서 해풍을 맞고 자라서 이 육질이 단단하다 그래요. 향도 좋고 그래서 바닷바람에는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양양송이가 특히나 우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이 그 자체에서 나는 향이 맛들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양념을 하지 않아도 별미라는 송이 돌솥밥. 그런데 어떻게 돌솥밥에 송이 넣을 생각을 하셨대요? 여기 보니까 가을에 그 추석 때 그 송이 국을 끓이더라고요. 송이를 아주 곱게 이렇게 찢어가지고 무채를 쳐서 맑은 송이 무국을 끓이는데 너무너무 시원하고 맛있는 거예요. 또 겨울에 감기가 걸리면 이 송이를 가지고 감기약 대신 민간요법으로 그 송이차를 마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걸 밥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제 밥을 밥하는 거 쉽잖아요. 송이만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올려서 하니까 이 밥물에 송이가 젖으면서 그 밥이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송이밥이. 그래서 손님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송이밥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송이밥을 드시러. 손님들 입맛 취향 저격하는 나물과 구수한 청국장까지 더해지면 밥도둑 한상 완성이요. 한 달가량만 채취할 수 있는 귀한 보물 송이. 하지만 이곳에서는 1년 365일 즐길 수 있습니다. 송이는 어디서 드셔도 늘 자연산입니다. 아직 재배가 안 되는 그런 버섯이에요. 그래서 송이와 저희 21가지 약선채국이 곁들여져서 아주 풍미가 좋은 그런 밥이니 소화도 잘 되실 겁니다. 천천히 맛있게 드십시오. 눈으로 한 번, 코로 한 번, 입으로 한 번, 그야말로 오감 만족. 반찬 없이 송이향 듬뿍 나는 밥만 먹어도 꿀맛이라는 송이 돌솥밥. 송이가 쫄깃쫄깃하면서 향도 좋고 맛있어요. 언니하고 둘이 오랜만에 둘이 여행 왔는데 힐링도 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너무 좋으네요. 이 비싼 송이도 같이 먹고 몸보신도 되고 되게 좋습니다. 이쯤 되니 어렸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100번 이해가 됩니다. 강원도 아시면 청정지역이죠. 청정지역에서 나는 양양송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가격이 좀 비싼 흠은 있지만 그 청정지역에서 나는 송이밥 너무 그 몸에 이로운 영양 가득한 밥이 있습니다. 송이밥 드시러 오세요. 많이 많이 오세요. 황금송이, 숲속의 다이아몬드, 신비에 쌓인 영물. 양양 송이를 칭하는 별명도 가지각색. 오직 자연에서만 얻을 수 있어서 더욱 귀한 양양 자연산 송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최고 중에 최고라는 송이 맛보러 양양으로 오세요. 양양송이 사실 귀에서 저도 자주 접하진 못했지만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니까 아유 진짜 반갑네요. 저는 향만 좀 맡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송이를 포함해서 유리 씨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용버섯의
그 종이 네.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글쎄요, 한 100여 종 되나요? 100여 종? 네. 자, 우리 밥상에 오르는 식용버섯의 종류가 무려 400여 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살아있는 나무에서 피어나는 버섯 몇 종이나 되는지 아세요? 오늘 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예. 어려운 예. 질문인데 그래도 한 200여 종? 400개 중에 네, 200개? 네. 땡! 네. 딱 2종류라고 합니다. 놀랍죠? 네. 예, 바로 송이버섯과 능이버섯 이 2개인데요. 자, 뭐 한 김에 마지막으로 OX 한 번만 더. 아, 그래요? 여러분도 네네. 한번 맞춰보십시오. 네네. 송이버섯은 인공재배가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유,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딨어요? 이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이는 인공 재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귀하고 비싼 거고. 정답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귀합니다. 네. 송이는 지금까지도 인공재배가 불가능할 정도로 생장 조건이 아주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송이는 땅속의 온도, 강수량, 일교차 등이 생장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특히 높고 험한 산에서 잘 자란다고 알려져 있고요. 20년에서 50년 이상 된 소나무 군락지 중에 양지 바르고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환경 속에서 그렇죠. 이렇게 자랐어도요. 48시간 안에 송이를 채취하지 못하면 그 특유의 그 송이 향 있죠. 그게 사라져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송이가 별명이 많아요. 네. 금송이, 네. 명품 송이, 숲속의 다이아몬드. 예, 정말 귀한 음식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뭐 요즘 보니까 좋은 예. 소식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 6월에 국립산림과학원이 이 송이의 유전체 정보를 완전히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유전체를 통해 소나무의 나이, 영양 상태, 토양, 기후 조건 등에 대한 송이의 반응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인공재배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정보, 네모. 세모.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